서가 명가. 오늘은 이제 전기와 자기, 저 일상생활에서 지금 현재 전기가 없이는 사실 현대 문명을 생각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부엌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전자기기들, 전기기구들이 많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자레인지가 있고, 오븐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또 여기 이제 커피 머신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연관을 좀 지으려고 하던 것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이야기해서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 전기를 이용한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히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제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렌지에 대해서 이제 좀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서 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이제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인트로덕션 소개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라는 건 사실은 제가 가장 자연에서 보기 쉬운 현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번개가 치는 현상이죠. 다음에 또 전기 현상 중에 이제 여러분들 겨울 되면은, 자, 이게 정전기죠. 정전기가 있어가지고 특히 겨울이 되면, 여름에는 그 문제가 없는데 겨울이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십니다. 이것도 사실 전기 현상입니다. 정전기라는 게 사실 수천 볼트의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벽에서 나오는 게 사실 220볼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고전압, 고주파 그러니까 송전선 지나가는 게 이제 그게 10,000볼트, 100,000 볼트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전기만 해도 수천 볼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수천 볼트가 번쩍하고 튀는 게 수천 볼트의 전기가 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안 죽느냐? 사실은 전기가 튀지만은 거기서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라는 것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이 전기에 피해를 입으려면은 전압과 전류가 둘 다 맞아야 되는데, 전압이 너무 낮아버리면은 사람의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지 가지고 제가 아무리 만지더라도 사람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수천 볼트가 되지만 전류가 너무 낮으면, 암페어라고 부르는 거죠. 전류가 너무 낮으면 또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적당하게 높아지면 그때 이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름에는 왜 없고 겨울에만 일어나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쌓이지만은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수증기를 통해서 여기 밑에 쌓인 전기가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건조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기가 쌓이면서 제 몸에 전기가 가득 쌓여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악수할 때도 일이 나오는데, 악수를 할 때 갑자기 찌릿하고 튀는 경우가 그 사람한테 전기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럼 전기가 어떻게 발견됐느냐? 물론 번개를 보는 거 여러 가지 했겠지만, 전기를 처음 발견했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진 거는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물질이 뭐냐 하면은, 이 물질이 바로 호박이라는 보석입니다. 호박이라는 보석인데, 원리는 이제 송진이 굳어서, 옛날에 수억 년 전에 나무에 송진이 떨어진 다음에 송진이 굳어가지고 돌이 된 화석의 일종이죠. 그리스어로 이렇게 썼는데 읽어보면 엘렉트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호박, 이 보석 이름을 그리스 말로 엘렉트론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호박을 막 문지르다 보니까, 이제 보석으로 다녔겠죠.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이게 막 이렇게 문지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물질들은 다른 종이 조각이나 다른 그런 거를 끌어당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호박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 엘렉트론이 만드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전기라는 말이 electricity가 이제 이 호박이라는 데서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 영국의 화학자 또는 물리학자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라는, 아까 말씀드린 엘렉트론 전자라는 것을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질 속에 들었으니까 안 보이지만은 톰슨이 그것을 꺼내가지고 실제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자였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마찰 전기 여러 가지 옛날에 보면 개구리를 이용해서 전주도 만들고 했는데, 이 모든 현상들이 결국 전하라는, 이 전자라는 거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하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전하와 음전하 두 가지가 있고,
이 양전화와 음전화가 있으면 서로 아까 보셨겠지만 뭐 당기기도 하고 또는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치기도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밀치기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쿨롱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쿨롱이 발견해서 그렇겠죠.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럼 전화가 가만히 있으면 정전기라고 그러는데 전화가 움직이면 예를 들어 이제 전선줄 사이로 전화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전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이 이제 교류와 직류 두 가지가 있는데 직류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건전지, 휴대전화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직류입니다. 직류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쪽으로만 계속 흐르는 겁니다. 플러스 건전지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집어넣으면 동작되지 않습니다.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고 교류라는 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 그 보통 가정용에서 쓰는 게 다 교류인데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주일에 60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자기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60번 바뀌는 거 그걸 이제 교류라고 말해요. 교류와 직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보통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막대 자석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작한 거는 이제 나침반으로 시작을 한 거죠.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건데 나침반을 이용해 가지고 남북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이 있었고 나침반이 가능한 이유는 지구 자체가 자석입니다. 지구 자체가 북쪽이 S극이고 남쪽이 N극입니다. 자석을 놓으면은 자석은 같은 S극끼리는 이거 서로 밀고 그다음에 N극끼리도 서로 밀죠. 그래서 나침반에서 나침반의 N극이라는 거, N극, 저 북쪽이 항상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건 지구 자체가 지구 북쪽이 S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좀 더 확장해 보면은 대부분의 천체들이 자석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뭐 수성, 금성, 화성, 뭐 목성 다 자석입니다. 그거는 뭐 원리는 안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천체들이 자석이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작은 거로 내려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가 있고 뭐 원자핵이 있다는데 이것들이 다 자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다 자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석으로 끌리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느냐? 이때는 수많은 자석들이 이렇게 N극과 S극이 서로 겹쳐가지고 이러면은 서로 없어지겠죠. 한쪽이 S고 하나는 N인데 서로 섞여버리면은 자석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원자들이 다 자석이지만은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아무런 힘도 못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자석을 쪼개보면은 자석 하나를 두 개를 쪼개면은 N극과 S극을 쪼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림이 쪼개졌구나. N극과 S극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석을 쪼개면은 제가 이 자석을 두 개를 갈라버리면 이쪽 반극을 자르면 이게 S극만 되는 게 여기 S극과 N극이 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S극과 N극이 또 생기고 두 개를 또 짜개면 또 생깁니다. 자석은 아무리 쪼개더라도 N극과 S극을 따로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성질이에요. 초등학교 때 책에도 많이 나오는 책인데 자기력선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자석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자석이 있으면은 철덩이를 안 가져왔는데요. 자석이 있으면 이게 자석이 이제 철가루를 이제 잡아 당길 겁니다. 잡아 당기는데 그럼 공간에 여기 제가 자석이 있으면은 여기 철가루가 이렇게 달라붙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달라붙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공간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게 이제 막대 자석이 여기 있는 거죠. 막대 자석이 있지만 공간에 어떤 자기력선이라는 자기력을 주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자석이 이렇게 주고 있을 때 여기다가 제가 철가루를 넣으면 이 녀석이 자석에다가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은 공간에 자기력선이 생겨납니다. 지금 현재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자석이 있지만은 자기력선은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철가루를 이렇게 뿌려 보면은 중간에 공간에 자기력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력선이 없지만은 자기력선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공간에. 마찬가지로 그럼 또 전기력선이라는 걸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뭐 전기가 있을 때 이 녀석들이 서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 어떤 전기력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마이너스를 갖다 놓으면은 갖다 붙고 플러스를 갖다 놓으면은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간에
이 우리가 보이진 않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은 자석이 있거나 또는 아까 뭐 전기가 있거나 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전기력선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괜히 좀 이름을 붙여서 전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정확한 정의지만 전하에 의해서 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런 게 있으면 전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공간의 새로운 성질입니다. 왜 이걸 새로운 성질을 하냐면 공간에 제가 있는 이 공간의 성질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갖다 놨더니만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플러스를 갖다 놨더니 플러스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게 보입니다. 이상하다. 이 공간에 뭔가 있네. 그럼 공간의 성질이라고 새로운 성질인데 그 새로운 성질이 뭘로 만들어지느냐? 또 다른 플러스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이 공간에다가 뭔가 새로운 성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공간의 새로운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의 성질이 전기장이라는 거예요. 전기장에 있는 공간에다가 제가 어떤 플러스를 갖다 놓으면은 이 녀석은 힘을 받게 됩니다. 저쪽으로 끌려갑니다. 또는 반대로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뭘 갖다 놓으면은 끌려가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는 거죠. 그 공간에 어떤 새로운 성질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전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의 크기는, 힘을 받는다는데 힘의 크기는 전하의 크기.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플러스를 모아놓느냐.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있는 어떤 이 새로운 성질의 세기, 두 개의 곱의 비례를 하게 되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공간의 성질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제 전하가 만들어낸다. 플러스를 갖다 놓으면 이 공간에 갑자기 이 전기장이라는 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원래는 좀 복잡하지만 그 힘의 크기가 이 공간의 성질의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의 크기에다가 전하의 속도까지 곱해가지고 관계되는 어떤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공간에 전기와 자기의 성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전기장 또는 자기장이라고도 말을 해도 되고, 뭐 전기력선, 자기력선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전자기 성질이라고, 전기 자기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전기와 자기 성질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자기라고,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전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릴 것은 이 전기와 자기라는 것이, 전기라는 것이 번개치는 거고, 뭐 마찰전기 뭐 이렇게 따끔거리는 거고, 뭐 이런 건데고, 자기라는 것은 이 자석으로 이야기하는 거였죠. 이 두 개를 제가 이제 결합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뭐 이름은 좀 에어스테이시라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전선을 가지고 밑에다가 나침반을 갖다 놓으니까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직접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선입니다. 이거 전선줄인데 여기다가 나침반을 조금씩 갖다 놨어요. 6개를 갖다 놨는데 나침반 방향을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침반들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다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다가 스위치를 넣어서 전류를 한번 흘려보도록 하죠. 철가루를 뿌려보면은 이게 전류가, 이게 전기가 흐르는 전기줄인데 그 위에, 그 주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빙글빙글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전기를 흘리니까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또 철가루가 만들게 되고, 이거를 좀 몇 개를 더 겹칩니다. 동글동글 코일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젠 자석 이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 내가 코일만 질질 감아가지고 여기다 전기를 흘리면은 자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전자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석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낸 겁니다. 그래서 전자석입니다.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자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연구 자석은 인간이 조정은 이걸 껐다 켰다는 못하지만은 이제 자석은 제가 스위치만 키우면 자석이 됐다가 떼면 자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활용했던 것이 이제 전신기죠. 옛날 제일 처음에 자석을 활용했던 것이 사실 전신기입니다. 전신기로 신호를 보냈는데 여기서 내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은 저 멀리 있는 자석이 전자석이 됐다 안 됐다 하면서 거기다 띠띠띠띠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전보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서가 명가